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 두 사람의 활약이 매우 눈에 띕니다. 그 활약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본인이 완수하겠다 하는 사명감,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분노,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와 정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거의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 초 1월달 이때쯤에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죠. 물론 뭐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걸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 때까지 그 청와대와 관련한 수사 뭐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서 총선 후에 재개했죠. 재개한 이후에도 뭐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법사위 같은 걸 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나오라고 했죠. 거기에서 순치된 것 아니냐, 검찰에 순치된 거 아니냐.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요,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순치돼서 그러느냐라는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요. 당장 오늘에도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또 꺾이지 않겠다, 어제 오늘 꺾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아주 길게 뭐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 이거에 관해서 썼더군요. 자, 이건 왜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 잘 아시지만 이 인국공 사태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인국공 사태에 관한 청년들의 분노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로부터 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들이 분노해서 김두관 의원의 아들 문제까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가면서 이게 미래통합당이 부추기고 있다, 뭐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뭐 이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당장 올렸더군요. 뭐라고 했냐면, 자, 정부 여당 옹호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내 가족을 가족 털기의 명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줄 생각은 초호도 없다. 그러면서 가족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방해하는 미래통합당과 끝까지 맞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론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행동,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그 상대가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을 이렇게 추출해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옹호 내지는 친문 세력에 대한 구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이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요즘에 좀 크립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을 꿈꾸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영남 출신 주자들입니다. 영남 출신. 이 사람들이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통 통상적으로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쯤 뽑느냐? 그 전해 2021년 9월이나 10월쯤에 뽑을 겁니다. 내년이죠, 내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1년 2, 3개월 남은 것이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져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1년 2,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 이걸 지금 노리고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플러스 거기다가 검찰개혁의 그 어떤 선두주자로서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그 의지,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앞장서서 방어막을 침으로써 친문 세력들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죠.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계속 모든 일을 정치부적인 시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 눈에는 이 움직임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만약에 이낙연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이낙연 의원이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구도에 이낙연 의원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 공통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출신을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친문 세력의 주류들은 호남 출신이 아닌 경상남도 출신을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한다. 내지는 경상북도도 좋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 경남 남해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낙연 의원이 문심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즈음에 친문 세력들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놓자 하는, 저는 공통의 분석 내지는 공통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이낙연 의원의 경우,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저는 뭐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뭐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이 몇 달째 계속해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죠. 여야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약에 계속해서 가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후보감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30대와 40대 이 즈음에서도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낙연 의원의 가능성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 뭐 이낙연 의원도 괜찮겠네. 응? 지역적으로는 약간 핸디캡이 있지만 세대별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라면 그러면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김두관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아마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선 후보에 관한 조사를 했더군요. 거기에 보면 이낙연 의원이 30.8%로 1위.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3.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40% 안팎을 기록했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15.6%. 이거는 1.4%포인트 올라갔죠.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15.6%. 3등이 이제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뭐 1%, 2% 나왔었는데 무려 10.1%가 나왔습니다. 껑충 뛰었죠. 이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중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대로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나도 한번 노려보니까 한 건 아니야?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 후보가 아니고 야당 후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물론 본인이 정치를 한다 이런 전제하에 아직은 뭐 임기가 지금 1년 넘게 남았으니까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본인도 뭐 그에 관해서 아마 심각한 고려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10.1%로 껑충 뛰어올라서 여야 통틀어서 3위, 야권에서는 1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민주당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데 그런데 그 이익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게 정치의 역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5.3, 황교안 전 대표 4.8, 오세훈 전 시장 4.4,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안철수 대표 3.9, 원희룡 제주도지사 2.7,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1.7, 김부겸 전 의원 1.7 뭐 이런데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당대표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도 보니까 뭐 G7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일본이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일본을 비판했더군요. 이것도 뭐 사실은 친문의 눈도장 찍기 뭐 이런 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사람 역시 대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권 내에 있는 영남권 주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대야전선 또는 문재인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권과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인 현상, 그거는 이낙연 의원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 내지는 친문이 그 사람을 밀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 아래 지금 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1년여 남은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곡차곡 어떤 실적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미애, 김두관 이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 이것은 이낙연 의원의 대선 후보 낭화,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